안녕하세요, 빌리온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미국은 대폭적인 금리 인하 덕분에 2001년 경기 침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과 2006년 이후에 올 버블 시대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죠. 성장률은 3에서 4%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실업률은 장기 평균보다 낮았고 인플레이션도 2에서 3% 정도로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골디락스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부채 비율이 평균 12.6%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뿐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서서히 버블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버블이 등장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주택 시장이었는데요. 느슨한 신용 기준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 가격은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논리적으로 신용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게 정상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집을 사들이고 레버리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버블 시대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2007년 여름 경제 성장은 건실했고 주식시장은 6월과 7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부채 상환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려오는 것이 힘들어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경색은 금융위기의 조짐으로 넓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2007년 말 결국 주식시장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는 5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929년 시작된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전과 달리 정책 위반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속도가 아주 빨랐다는 것인데요. 정책 위반자들의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을 통해 알아본 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큰 틀에서 요약해보자면 버블의 시작 단계에서는 개인의 레버리지 비율이고 버블의 끝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정책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버블 붕괴 이후 디레버리징 단계에서는 정책 위반자들의 의사결정 속도가 부채 사이클의 변곡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큰 틀에서 경기 사이클을 보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빌리온이었습니다.